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첫 튜터 오정현입니다. 대박 말고 소확행,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바로 네이버 블로그는 왜 나에게 돈을 줄까? 그리고 네이버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블로그에 계속 글을 써주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컨텐츠 생산 도구로서 네이버 블로그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사실 과거에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운영자 혹은 동영상을 올리는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드포스트라고 하는 광고 상품 역시도 과거부터 존재는 했지만 거의 유명무실했고요. 돈도 얼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중심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보상을 하는 채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크리에이터들이 뭐 굳이 돈도 안 주는 네이버에 있기보다는 돈 주는 플랫폼으로 넘어가자 라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네이버에서 아차, 지금부터 우리도 블로거에게 어떤 혜택과 보상을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뀌었고요. 이게 2017년 2018년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 활동을 가능케 할 정도의 수익들을 네이버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만약에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들이 성장하지 않고 수익들을 쉐어하지 않았다면 계속 안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네이버 말고도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네이버도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블로그에 붙잡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광고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나에게 돈을 주는 통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블로그 제목과 본문을 네이버 시스템이 분석을 하고 이와 관련된 광고들을 노출시켜 줍니다. 광고는 배너 광고가 있고요. 텍스트로 된 키워드 광고,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블로그 본문에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광고주의 계정에서 광고비가 소진이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클릭당 단가, CPC,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광고주가 낸 광고비를 네이버와 블로그가 나눠 가지는데요. 일단 네이버는 여기서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고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광고 상품인 구글의 애드센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20%, 블로거가 한 80%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하게 되고요.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블로그의 출처가 좋은 출처다. 뭐 대표적으로 일반 블로거가 있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더 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블로그의 단가보다는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더 비싼 단가들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인플루언서로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블로그 본문에 본문 내용과 연관도 높은 광고가 노출이 되면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 됩니다. 배너 광고나 키워드 광고,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클릭하게 되겠죠. 그러면 광고주 계정에 광고비가 소진이 되고 이 소진된 비용을 네이버와 블로그가 20% 대 80%로 나눠 가지고 이 금액을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게 돼서 블로그에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이 좋은 출처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더 비싼 광고들을 노출시켜서 블로거가 더 많은 돈을 받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통합 검색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노출을 시킬 수 있게끔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식인, 카페 등등의 영역에서도 이런 광고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컨텐츠를 만든 사람과 수익을 쉐어하는 구조는 오로지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TV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네이버 TV는 거의 인기가 없으니까 네이버 TV는 빼고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블로거에게는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이 수익 모델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한 개, 두 개 계속 쓸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네이버가 주는 요 수익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네이버는 뭐 크진 않지만 20%라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에서도 이미 있는 블로그에 광고를 노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뭐 나쁘지 않는 장사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이거 뭐지?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광고마다 단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우리한테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광고주가 내는 돈을 20대 80%로 나눠서 주는 거기 때문에 A라는 광고와 B라는 광고가 동일하게 블로그에 노출이 되었지만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머릿속에 찌릿 가시는 게, 그러면 싼마이 키워드보다는 비싼 키워드를 노리는 게 더 낫겠네?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단가가 비싼
비싼 키워드를 노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비싼 키워드를 어떻게 찾느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자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찾는 방법인데요. 일단 뭐 프로그램의 설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M 자비스를 검색하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M 자비스를 선택해서 친구 추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검색하셔도 되고 PC에서도 검색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블로그를 PC에서 많이 쓸 거니까 저는 PC에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친구 추가 후에 자비스 채팅방에 들어가면은 모바일은 하단에, PC는 채팅창 옆쪽에 사용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물론 다 봐도 되는데 저희는 블로그 운영하면서 키워드를 찾을 거기 때문에 2번, 3번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실장을 검색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거실장에 별표를 붙이게 되면 거실장에 대한 상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검색량은 이렇고 남성, 여성, PC, 모바일, 연령대 검색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굳이 로그인 하지 않고 뭐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용 설명의 3번인데요. 거실장에 골뱅이를 붙여보면 파워링크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거실장 검색하면 나오는 요 광고들 있죠. 요 광고들에 한번 클릭했을 때의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한번 클릭했을 때 1위가 한 3,500원, PC는 2,400원, 2위는 모바일이 1,110원, 2위는 PC가 1,63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블로그 광고의 단가는 아니지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싼 키워드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키워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단가 보십시오. 15,000원, 53,000원, 13,000원, 26,000원. 야, 엄청나죠? 거실장보다 단가가 확 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넷플릭스 영화라고 하는 키워드의 단가를 한번 볼까요? 단가가 450원, 480원, 370원, 410원. 단가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회복지사 2급과 터무니없이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 영화에 별표를 붙여보면 조회수는 56,000이니까 꽤 많은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광고는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보는데 거기 나오는 광고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배달의 민족 5,000원 쿠폰 이런 것들은 반응이 있을지 몰라도 U 플러스 넷플릭스 영화 3개월 무료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여드렸던 사회복지사 2급 이런 키워드는 난 지금 사회복지사를 따고 싶어,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본문을 읽다 보니까 광고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면 돼, 사회복지사 저렴하게 내가 너를 합격시켜줄게 이런 광고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찾고 이게 비싼 단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넷플릭스 영화 이렇게 해서 영화를 단순히 보는 그런 거 말고 사회복지사 2급이나 자동차 수리 방법이나 인테리어 업체라던가 이렇게 이걸 보고 2차 3차로 검색할 만한 성향의 키워드를 다루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나는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없어, 나는 인테리어 이런 데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중에 단가 높은 키워드를 찾으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적게 쓰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내가 1위 잡는 거랑 사회복지사 2급을 1위 잡는 거랑 광고 수익만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2급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글 쓰는 거, 우리는 블로그를 물론 취미로 하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돈 벌기 쉽게끔 광고 단가가 비싼 키워드를 노리셔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자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돈을 버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돈을 많이 쓰는 카테고리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광고가 잘 안 붙는 키워드야 라고 하면 이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종교, 정치 뭐 이런 것들은 비싼 광고 잘 안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카테고리를 정했으면은 내 블로그가 노출시키는
노출시킬 만한 힘을 가진 그런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클릭당 단가가 더 비싼 키워드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홍대에 있는 미용실에 갔어요. 그러면 블로그 제목에 쓸 키워드는 홍대 미용실이겠죠. 그래서 홍대 미용실의 단가를 봤더니 대략 이 정도가 붙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마포구 미용실을 검색해보면 단가가 1,000원대입니다. 홍대는 6,000원대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미용실을 키워드로 넣는 것보다는 홍대 미용실을 키워드로 넣는 게 단가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하겠죠. 단 내 블로그 지수가 홍대 미용실은 노출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데 마포구는 노출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마포구 쓰는 거고, 내 블로그 힘이 홍대도 노출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마포구도 노출시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홍대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럴 경우는 홍대를 쓰는 게 더 낫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가 보시고 내 블로그가 이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거까지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글 써주시면 같은 글이지만 훨씬 더 비싼 단가 붙은 광고를 노출시키고 돈을 벌 수 있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돈 번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